말씀을 드릴게요. 또 누가 저도 홍화가를 찍었어요. 아니, 탐정 자, 우리는 지금 범죄 현장이 벌어진 다음에 이 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그 인터뷰는 범죄가 벌어지기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을 모티브로 삼은 이번 전시회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작품과 동일시하는 젊은 예술가의 열의가 고스란히 담긴 기획전. 그 인터뷰를 봤어요. 왜 그녀를 좋아하냐라고 했어요. 그녀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올바르고 난 이런 여자는 처음 만났다 라고 나왔거든. 근데 그게 배반을 당한 거거든. 그 다음에 저 작품들을 봤어요. 만남, 운명,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리고 마지막이 처음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봤었던 아까의 그 평범한 활자가 갑자기 굵은 글씨체로 쑥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싹 연결이 되는 나만의 추리였어요. 인문학적 추리지. 자기 작품과 자기 인생을 연동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도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죠. 뭔 소리야? 뭐 이해가 안 되네. 뭐 결론이 뭐 어떻다고요? 그래서 한 명만 우리한테 좀 넘어가자. 한 명만 넘어오면 돼. 저는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목줄림을 무조건 나는 그냥 과학적, 물리적 정황에만 충실하자라고 했어. 시체에서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봤는데 손톱에 분명한 색깔의 털오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털오라기를 가고 그 전날 의상을 이렇게 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털 재질의 니트를 입은 게 남친이었어. 그래서 옷장에 갔더니 그 옷이 있었어요. 일로 와봐. 아까 손톱 밑에 있던 맞아요. 지푸라기지? 이거 내가 빼는 거거든? 나도 내가 손톱 밑에 보라고 했죠. 장남친. 그래, 장남친. 왜? 장남친. 왜요? 내가 손톱을 봤어요. 손톱 손톱 뭐야? 털 있었어. 털? 내 털? 털이 있었어요. 응. 손톱 밑에 응. 아이씨. 이거는 어저께 못 봤어요? 어저께 나랑 같이 손톱 여기에서 밑에 현장에서 털이 있었어. 나를 밀치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저 와인병도 와인잔도 깨지고 했잖아. 이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저 얘기는 옷장에 들었어. 있는 어저께 입었던 다 봤잖아. 자꾸 그 전에 싸웠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전에 싸우는 거 그냥 살짝만 밀쳐도 와인잔은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실오라기가 뜯겨질 만큼 싸운 거는 우리는 못 봤거든. 파티 현장에서. 사건 단서들을 솔직히 잘 많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해 현장을 좀 더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비흡연자잖아. 더 못 참겠어. 나 끝내고 오빠랑 또 시작할래. 나왔어. 또 나왔어. 뭔데? 오빠랑 시작할래는. 이거 뭐야? 탐정 빼놓고 해요. 뭐야? 이거 아까 찾았어요?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내 거네. 뭐야? 우리 연인 사이였다고. 그게 아닌데 뭘? 연인 사이인 게 아니라고? 아 이거 뭐야? 누가 연인이야? 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뭔데? 아 진짜 사진을. 그거 어려운 그런 야 이거 내 뒷조사 있네 얘가. 뭐야? 와 지금 열받네. 뭐야? 최동순이란 여자와 3년째 함께 살고 있음. 내 뒷조사를 했잖아 얘가. 본 거냐, 최동순? 이래서 헤어지자고 그랬구나. 그래 헤어지자고 싸우고 갔잖아. 네가 봤잖아. 이래서. 아니야. 그랬으면은 부르지를 않았지. 이건 딴 사람이 준 거예요. 딴 사람이 뒷조사를 딴 해서. 사람이 준 거야 이거를. 아 이거 그거다. 이거 봐, 얘는 이거 봐. 박사업한테 보냈잖아. 생일 파티. 더 못 참겠어. 나 끝나고 오빠랑 시작할래라고 했잖아. 나랑 시작한다고. 얘는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줬어 그러면? 이거 알았어. 이거 뭔 줄 알아? 10시에 갔지.
10시에 가고 이거 저놈이 이거 봐. 그 놈은 안 될 놈이야 해가지고 얘가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화한 거지. 박사부한테. 그치, 너 나 좀 그치. 만나자. 그리고 나랑 헤어진 거야. 왜 저래?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화한 거지. 박사부한테. 그치, 너 나 좀 그치. 만나자. 그리고 나랑 헤어진 거야. 왜 저래? 네가 이거 갖다 줬지? 이거 뭐야? 진짜 안 뭐야? 갖다 줬어 이거? 난 맹세. 나는 여기야. 난 박사부터 처음 봤고 여기야. 이거를 이 정도의 친분으로 이걸 알 수 있는 아니야, 얘 사람. 몰라. 맞아? 본인이 이거 갖다 줬어요? 너 이거 알아? 난 술만 마시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얘 나랑 몰라. 친한 사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누가 뒷전화를 한 거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시가수가 이거 갖다 줬어 안 갖다 줬어 그러면 이제 또.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얘가 절대 혼자 아니야. 뒷조사 한 거 아닐까? 아이씨 그럴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증거를 만들 수가 봐봐. 없어. 나 아니고. 나도 아니야. 홍대표 나도 아니고 아니야. 얘 나도 아니야. 장남친 아니면 장교포 아니야. 아니 그럼 다 아니라 그렇지 멍청아. 야, 이 멍청아. 다 아니라 그렇지 그럼 자기가 갖다 아니야, 주고. 진짜 시가수는 아니야. 탐정님, 없어. 탐정님. 근데 이거야 10시에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 온 사람이 준 거야 이 자료는. 그 사진이랑 자료는. 그건 얘밖에 없어. 홍대표 확실하게 얘기해. 나는 맹세 진짜 그 자료 안 몰랐어. 줬어? 어? 자료 안 줬어? 안 줬어. 내 뒷조사 자료? 진짜 몰라. 나는 그때 그 생일 파티장에서 박사부를 그냥 처음 봤어요. 그럼 존재를 알았을 때 놀랐겠네? 생일 파티 때 당연히 봤으니까. 근데 그날 봤을 때도 난 사업차 그런 관계인 줄 알았지. 뭐죠? 이 봉투. 이건 뭔데? 아까 못 봤어 그거? 그 들어가서 그 1대1. 그 가방 아저씨 음흠. 원래 동거녀도 있고 야. 그 그 내용이 종이? 종이인데 Wait a minute. 그러니까 그 종이를 누가 자꾸만 전달했다고 그러잖아. 응. 남친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봉투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가져왔어. 한 장만 줘. 아니 이거 다 가지고 보게. 가. 아까 그 봉투 보게. 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가질래요? 네. 모르겠다. 장교포 거실로 와주세요. 너 흡연자잖아. 씨가 네가 샀잖아. 그건 다 흡연자야. 저 방에서 폈어 안 폈어? 뭘 펴? 뭐 자, 헷갈리게. 자 이제 서로 물어 뜯을 시간이에요. 일단 장교포가 굉장한 증거를 찾아왔어요. 이 봉투가 아까 저거 가방 아저씨 고발했던 고발했던 서류 봉투예요. 장남친 책상에서 찾은 봉투예요. 장남친 책상에서 찾은 봉투예요. 똑같네? 그 봉투는 딴 데서도 봤어요 저도. 어디서 봤어요? 아저씨 책상에서도. 내 사진을 넣어서 내가 고발하냐? 아니 그냥 있는 봉투예요. 갖고 올 수 있어요 지금? 하자. 없을 텐데.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데? 없을 텐데. 저 이상한 거린거리 나왔는데? 그거 없으면 갖고 와봐요. 아 그거는 그냥 다 사무실마다 있는 봉투예요. 사무실 아니잖아, 네 책상은. 아 나도 저기 사무 공간으로 쓰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공부를 하지 사무를 안 하잖아. 저는 장교포시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가방 아저씨, 진짜로 범인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아니, 잡으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클럽에 갔다는 증거는 있어요? 거기 가서 들고 온 라이터라도 있어요? 담배 안 펴요. 담배를 여기서 안 피는 사람이 장기표 씨. 장교포 씨밖에 없죠. 아, 자 그러면 장교포님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봤잖아. 제이랑 싸워서 와인 이게 쓰러졌을 적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몸싸움이었어요? 아니었잖아, 그냥.
그런데 여자 손톱에 이 옷이 다 긁힐 만큼의 저항이라면은 그거는 너무 현장 증거란 말이야. 에이씨.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눌렀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될까? 이런 부분이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거, 누웠으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제2의 오른손 손톱에서 발견된 위치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갖다 줬어. 분명히 가지고 와서 너 이런 사람이다 헤어자라고 했는데 제이가 말을 안 들어. 아니죠. 갖다 아니, 주고 여기서 그런 갖다 이상한 소리 하지 주고 말고. 집에 온 다음에 구경한 거지. 어떻게 되나? 맞아. 와서 싸우는 거 보고 어. 뒤늦게 이제 가서 얘기했는데 오케이. 거기서 뭔가 싸워 또 그냥 죽인 건가 안 돼가지고. 오케이. 아이씨. 내 생각을 해봐. 나는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가 아니면 그만인 사람이야. 나 아버지, 할아버지 다 정치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나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의 오점을 못 남기는 성격이야. 그치. 근데 어쩌면 못 나기는 사람인데 왜 여자친구 필요도 없는 사람을 왜 죽여? 내게 안 되면 못 참는 거야. 아이씨, 그 말이 돼요? 말이 되지. 그거랑은 말이 안 돼. 장남친은 거기서 더 이상 안 갔다고 했죠. 하지만 그거는 장남친 본인만의 주장일 뿐 아무도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갔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장남친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친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헷갈리네. 그러냐면은 정황상 목격한 게 다 있어요. 제가 집으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랐지. 근데 얘기했잖아. 고백도 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차였다고. 차이고 나서 전화를 했잖아요. 내 여자친구 기분에 누구한테 전화할 기분이겠어? 전화를 했다는 거는 뭐가 이유가 있어야 전화한 거예요. 이거 본 다음에 전화한 거야 그치? 나한테. 본 다음에 전화한 거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0시 이후에서 10시 반 사이밖에 없어. 그 시간에 내 여자친구를 만난 사람은 얘밖에 없어. 그래서 홍배프다. 그치? 이거 준 사람이 범인이야. 홍배프는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두 명을 보고 있는데 장교포 아니면은 저는 지금 장남친 보고 있어요. 장교포 같은 경우는 저는 꽂혀 있는 게 27km? 아니 한 이태원에서 정확히- 내 호텔까지 거리라니까. 그 27km. 그렇죠. 전 거기에 거기에 굉장히 꽂힌 거죠, 지금? 그게 꽂혀 있고 장남친 같은 경우도 11시 반에 뭐 들어갔던 거 봤고 그런 걸로 이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장남친이 어떻게 행동했다가 안 나와요. 범인들의 그걸 봤을 때 철칙이지. 가만히 날 공격하는 놈을 공격한다. 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이거 봐. 똑같이 이거였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랬어요. 아 저도 홍배프 아니면 장남친인데 장남친 같아요. 아이씨. 장남친 같아요. 맞는 거 같아. 왜 이유가 뭔데? 마지막으로 감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내가 내가 피해자를 받고 내가 떠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봤지. 내가 봤지. 왜 그 후로도 더 안 봤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이걸 딱 보고 싸우고 나가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도 마음을 접었어. 그래 내 책상에 가보면 책이 다 펴져 있어요. 마음을 접고 내가 그래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완벽주의자인데 그 여자가 끝까지 자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나 자야지 마음을 않았어요? 떠났다니까. 마음을 떠났어도 아이씨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걔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분명히 서류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있을 리는 없어. 응. 서류를 줄 수 만약에- 있는 시간을 봐봐. 왜냐면 27km는 봐봐. 진짜 한남동에서 김포를 갔을 수 있어. 근데 서류는 누가 주지 않았으면 여기 있을 그래.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야 이거. 이거를 당연한 생각으로는 누가 줬다가 아니라 이 여자가 구했다가 정상인데 대번도 의심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준 거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더 이상해. 아이씨 이건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핸드폰을 봐봐요. 그 전까지 좋아했잖아. 10시까지만 해도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그잖아. 10시 이후에 받아본 거라니까. 아니 그러면 탐정님 뭐가 됐건 간에 아주 간단한 건데도 결정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갖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면 좀 본인이 내용을 빼요. 그래. 아니 나는 안 왔어. 나는 여기로 오지 않았으니까. 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안 왔거든. 이거를 전해준 사람 전화 받았잖아. 그래 전화 받았다고. 그 사이라니까. 그 사이 너도 왔을 수 있지. 그럼 내가 왜 저걸 얘기하냐고. 내가 지켜봤다고를. 지켜보다가 왔다 갔을 수도 있지. 아무도 없는 거 가지고. 한국 와서 이렇게 머리 복잡한 일을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어. 제일로 의심스러웠던 거는 그거였었어. 제압당할 때 손으로 저항하면서 나올 만한 곳에 털이 빠져 있었지.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고 박사업에 관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발견이 딱 됐는데 그 어떤 계산도 없이 곧장 이건 누군가가 보낸 거다. 내 뒷조사를 했잖아 얘가. 이래서 헤어지자고 그랬구나. 그랬으면은 부르지를 않았지. 이건 딴 사람이 준 거예요.
그녀가 찾았거나 혹은 전화한 시간을 계산하는 그 마가 있었거든, 사이 시간이. 근데 그 사이 시간이 없이 미리 예정됐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녀와 헤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방 아저씨 것도 보냈고. 자, 우리 집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준 게 있습니다. 삽질하는 사진이죠. 우리 산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석연치 않은 흙무덤 같은 거가 있어서 제가 삽을 들고 가서 거길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우물은 뚜껑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 우물의 존재를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 자물쇠 열쇠도 갖고 있잖아요. 몰랐고 없어요. 그리고 그 사체가 있다면 그 우물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우물과 옆에 있는 나무에 갈라진 틈으로 뭔가를 포켓화 시켜놨어요. 이 안에 뭔가가 들었다면은 뭘까요? 열쇠? 그렇지. 열쇠 어디 갔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추리를 한다면은 김순진 씨는 둘째 날 왔어요. 첫째 날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7일 나왔죠. 사실 여기 올 이유가 없거든. 안 오려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삐가 이곳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 거죠. 와서 딱 봤는데 오 마이 갓. 남자인 거야. 예삐가 남자여서 화나서 이게 완전히 미쳤지. 님 상상력 후덜덜. 여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산 그럼 언제 산 거예요? 사긴 뭘 사. 우리 아버지가 한 4만 평 있는 거 그냥 내가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고 나머지 한 8만 평은 그냥 대리인 시켜가지고 조금씩 사 모아서 사냥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야생 사냥터 만들려고 한 거지. 그거는 데스크 프론트에 있던 그 토지 매매 계약서들 이게 전부 장포학 씨가 대리인들 시켜가지고 이 근처의 산들, 땅들을 전부 그냥 다 구입한 건가요? 그렇죠. 그 토지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름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내가 이 허름한 산장을 내가 사들였는데 그 전에 이곳의 지형과 이곳을 대단히 잘 아는 친구가 분명히 우리 용의선상 안에 있을 거예요. 40분서부터 12시 5분, 10분 정도 수준 사이에 내가 던지고 간 사슴뿔로 가서 죽였어. 죽이고 시체를 은폐시키고 근데 12시 20분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밖에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야. 맞아요. 저는 이 재난 문자를 전화기를 꺼놨기 때문에 못 보고 무식하게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빗속에 고립된 거예요. 재난 문자를 확인한 사람은 절대 이 야밤에 산을 위험하게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죠. 근데 도라이 아저씨는 왜 내려갔어요? 재난 문자를 받았어요? 이미 한참 내려가고 있는 중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 그거 봐. 그러면 내가 200억짜리를 내가 얻었어. 사람도 죽였어. 사람까지 죽였는데 어유 재난이네.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가야지 하고 누워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알아. 그리고 뭘 이 알아? 친구 아니 저 보석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저 친구는 보석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 둘의 보석에 관한 문제인 거야. 보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친구는 봐봐요. 예전에 여기 살았었고 이 지역 토박이지만 얘는 저 우물가만 알고 있지 이 산장에 머물렀던 사람은 아니에요. 3년 아니 동안 이게 3년 왔었잖아요. 동안 참가를 했잖아. 3년 동안이 아니라 1년 반. 3번. 세 번. 세 번. 세 번. 몰라요. 총 3번에 왔으니까.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처음 왔거든. 봐,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기는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처음 온 사람은 이 공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미숙 씨는 그 귀한 목걸이를 발견하고 케이스를 바로 그 자리에 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얘가 보석을 훔쳐갔구나라는 걸 알았다면은 얘를 그냥 데리고 나는 어차피 김보스한테 데리고 갈 거야. 1억도 받으려고. 얘 어차피 내일 흥신소 우리 동생들 다 오고 얘는 잡히는 거라니까? 내가 왜 죽이냐고 얘를.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죽이고 내가 여기다 어떻게 숨기냐고. 아, 왜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 아, 사카리짱. 어쩔.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한마디만 합시다. 한마디 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되게 열받았는데. 이 반지 자기가 끼고 있으면 안 돼? 그거예요. 자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저렇게. 이렇게 갯마당에 우리 잘 한번 살아봅시다, 여보.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잘 알았고
신중한 투표. 알겠어. 하고독이 정말로 죽였다. 이유야 뭐 충분하지. 살인사건이 들켜서. 근데 보석 케이스가 이재기한테 나오는 거는 장흥신의 어설픈 변명으로는 뭔가 막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재기가 저 보석의 위치, 존재를 갖다가 안다가 되면 되거든. 근데 그걸 찾고 싶었어요. 그걸 찾고 싶었는데 남은 장미숙, 하고독 두 사람 중 장미숙은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근데 보석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보석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느냐. 아유, 우리 산장직이 걔 괜찮은 애야. 아유, 이걸 갖다가 이 가방 바뀐 거를 갖다가 얘기를 응? 대회 첫날 장미숙 씨 가방하고 이재기 씨 가방이 바뀌는 소동이 있었어요. 에이, 진짜. 가방이 바뀌면서 그 보물 지도를 봤어.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먼저 잡아냈어. 근데 갔더니 보물이 없어. 아, 이 자식이 가방 바뀐 사이에 내 보물 지도를 보석을 이재기한테 가로챈 거지. 그리고 살인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재난 문자가 왔어. 못 갔어. 걸려는데 기분 같아서는 진짜 박효영한테 걸고 싶다. 저 꽃뱀 자식. 박미녀가 우리 해리와 장 심사가 내연의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나? 부모님이 본인은 없이 어렵게 살았었고 지금에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는. 근데 고등학교 때 서로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쳤어요. 002를 먼저 눌렀어. 001을 먼저 누르고 002도 눌러보고 그 다음에 00700을 눌렀는데 번호가 하나가 뜨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건 없어. 이거 누구 전화기지? 민요? 내 걸 수도 있어. 까만색이. 잠깐만. 자, 일단 사건 현장을 다 봤으니까 모여보시죠. 그래, 모이자. 아, 누구냐고. 아, 오늘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누군가가 피해자를 죽였다, 어떤 이유에서 죽였다가 우리가 정황적으로 증거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은 명백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나는 박민효 씨가 이상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동생이 뉴욕을 갔는데 정말 연락처 하나 모를까? 전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당신 전화기잖아. 00700으로 해서 다이얼 한번 눌러보세요.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뭐라고 뜨지? 박미녀라고 뜹니다. 박민효가 지금 뉴욕에 가 있는 거야. 얘는 박민효가 아닌가 봐. 내가 박민효가 아니라고요? 근데 강남이 분명히 남자였는데? 걔가 우리 눈에서 사라졌던 기간 동안에 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아니, 소설 쓰는 거야, 지금. 소설 쓰는 거야. 왜 박민효는 박민효 본인의 전화번호를 거기다 입력해 놨을까? 그리고 유일하게 국제전화 하나 있는 00700이 왜 그렇게 돼 있을까? 그러면 내가 쟤를 죽였으면 어떻게 저는- 죽이냐고. 대기실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생각을 해봐봐. 동생을 굉장히 위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동생한테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고 또 목돈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었죠. 그 일기장에도 써있듯이. 그런데 이번에 동생한테 지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얘한테 계속 왕따를 당했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얘랑 안 친하니까 뚱녀한테 내가 얘 뒤를 캐서 밝혀야 되겠다. 우린 그런 경쟁 관계였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박민효 씨가 동생을 끔찍히 생각한다는 거, 동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쟤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걸 얘기를 해봐봐. 그런 그게 상황 성립이 돼야 속에서 되잖아. 박민효 씨의 지갑을 보면은 모든 카드가 동생 명의예요. 모든 카드가 동생 명의예요. 그렇다면 오케이! 제가 알았던 거야.
제가 알았던 거야. 네가 박민여가 아니란 걸. 네가 박민여가 아니란 걸. 너는 그게 강남이야. 아니라. 너는 강남이고 네가 박민여가 아니란 걸 쟤는 알았던 거야. 쟤는 동창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니까. 장 심사님이 말씀하신 박민여가 알고 보니까 강남이다. 사실 넘어갔죠. 순간 얘는 혹했고 박민여가 아닌가 믿을 봐. 뻔했습니다. 내가 박민여가 하지만 그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 강남이라고. 같고. 내가 어떻게 강남이야? 너는 강남이야, 내가 보기에. 일단 확실하게 증거가 아니면 멈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내가 쟤를 들어서 옷장 안에 넣었다고? 이 드레스를 입고? 속에는 남자 근력이 있거든. 진짜 미치겠다 오늘. 막 나도 혹할 정도로 너는 막 이러니까 진짜 기발하다. 근데 몇 가지를 한번 연결해봐요. 강남이가 사라진 그 기간, 어정쩡하게 길어. 그리고 강남이가 소유한 돈, 적정선으로 뭔가 의학적인 뭔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박강남이라는 카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줄 때 난 카드 안 줄 것 같아. 그냥 박민여의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지. 자 봐봐요. 저는 몇 년간 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박강남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서 누나 이거 써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하고 주고 간 거라니까요. 사진에서 점 있잖아요, 점. 그 점이 너무 디테일한 게 다른 윤곽들은 뭐 이렇게 뭐 바꿀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진짜로 잘 생각해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둘 중에 한 명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누구? 왜냐면 이건 누가 아니면은 봐도 심사? 힘이 있는 남자가 살해한 건데. 일단은 박민여가 주장하는 남자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화기나 아니면은 저 캐리어 큰 거 어쨌든 큰 물건으로 때렸어요. 저 살해 현장에 물리적인 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캘 수 없다 그래도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제가 알았어, 해리가. 강남인걸? 그럼 그 증거가 뭐가 나야 돼? 문자가 됐건 뭐가 됐건 너 민여 아니지? 라는 정도.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뭐 추론들은 있지만 마지막 자기가 의심이 되는 것들을 한 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투표를 하도록 하죠. 처음에 약간 미스코리아 분장하고 업되게 시작했다가 지금 기가 다 빨려가지고 찾아낼 거야. 내가 그래, 여기서는 지금 가스병이든 뭐든 찾아낼 거야. 크라임 씬투의 세 번째 사건. 미인대회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민여. 과연 그녀가 박혜리를 죽인 범인일까요? 너무 안 하면 돼. 우리 멤버 전부 다 했네. 아, 진짜 제발. 박민여, 당신은 박혜리를 살해한 범인이 오케이. 그 사건 현장 바닥에서 질감이 다른 어떤 유리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하백조 건 줄 알았어요. 하백조의 드링크제 병의 색깔과 똑같아서. 근데 그 병보다는 훨씬 더 얇은 재질, 가벼운 재질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당뇨인 거야?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같았는데 제가 해결을 못했었던 거는 인슐린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이야기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건 인슐린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피해자가 이 인슐린병을 들고 이건 인슐린이 아니야. 네가 맞는 호르몬제야. 라고 증명을 했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게 깨져서 떨어졌을 거예요. 강남아, 어디 있다가 온 거니? 아. 박민여, 당신은 박혜리를 살해한 범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정적 단서. 뭐 단서도 못 찾고 좋아해. 바로 단서 좀. 박혜리의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박혜리 휴대전화?
나 아까 아무리 들고 있어도 모르겠어. 다 뒤져봤는데 진짜. 아무리 눌러도 모르겠고. 아, 나 이걸 안 봤어. 나는. 난 아까 마지막에 다음에서 완벽한 추리를 못 하셨습니다. 최신 검색어? 이게 뭐? 검색으로 누르면 뜨잖아. 호르몬제. 아, 에스테틱. 그게 당뇨가 아니야. 인슐린이 아니라. 언제 알았냐? 어쩐지. 잘알. 어쩐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박미녀와 박강남. 박강남은 점점 자신을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여자가 되길 갈망하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에 성전환 수술은 꿈도 꾸지 못한 채 1인자 미용실에서 미인대회 트레이닝을 돕는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키워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원장의 남편인 장심사로부터 오 원장의 불륜을 조작해주면 대가로 2억 원을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 2억을 줄게. 성전환 수술비와 누나인 박미녀의 유학 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인 박강남. 오 원장과의 불륜을 조작하고 2억 원을 받아 자취를 감춘 후 성전환 수술과 성형 수술을 통해 누나 박미녀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로 다시 태어난다. 2년 후 여자가 된 박강남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오 원장은 미인대회 나가실 생각 없으세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미인대회 참가를 끈질기게 권유하고 강남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한 여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참가를 결심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아직 남자였던 강남은 미국에 있는 누나 박미녀의 신분을 빌려 대회에 참가. 경기 진으로 당선되며 본선 대회를 위한 합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만 누나 박미녀와 고등학교 동창인 서울진 박혜리를 만나게 된다. 나 중학여고 박혜리. 아, 혜리 안녕. 어색하게 인사하는 박강남을 수상히 여기는 박혜리. 강남은 가짜 미녀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중요 정보를 받아 공부를 해둔다. 대회 당일 박혜리와 박미녀 중 미인대회 1위가 나올 거라는 예상 속에 숙소 복도에서 오 원장과 혜리가 싸우는 걸 목격한 강남이 원장을 달래며 사라진 사이 박혜리는 박강남의 방문이 열린 틈을 이용 라이벌인 강남의 수상한 점을 캐기 위해 몰래 그의 방을 뒤지던 중 혜리 자신에 대한 정보가 꼼꼼히 적힌 졸업 앨범과 수상한 앰플들, 주사기를 발견하고 빈 앰플병에 적힌 에스트라디올이란 이름을 검색해본 후 그 이야기 다름 아닌 트랜스젠더들이 주기적으로 맞는 여성 호르몬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고는 곧장 백스테이지로 향한 박혜리. 때마침 복도에서 강남과 마주치자 앰플을 내밀며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고 짐 보관소로 들어가는데 이대로 모든 게 탄로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강남. 해리의 뒤를 따라 들어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탈을 낚아채다 그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려던 박혜리를 보는 순간 격분. 그녀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몸에 둘러져 있던 미인대의 띠를 풀어 목을 졸라 살해한다. 그리곤 무대에 오르기 위해 다급히 범죄를 은닉하는 박강남. 사체를 들어 캐비넷 안에 구겨 넣은 뒤 바닥 혈흔은 놓여있던 짐가방으로 가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깨뜨려 떨어져 깨진 앰플의 조각들과 섞이게 한 후 라벨이 붙은 부분은 변기에 버려 은폐한다. 대기실로 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미인대회 무대에 오르며 그렇게 자신의 비밀이 지켜지길 바란다.